자,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주변에서 뭐 주식시장 얘기보다는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느냐, 무슨 백신을 맞았느냐, 네. 어디서 신청했느냐 이 얘기가 화두 아닙니까? 네네. 네, 지금 저희 프로듀서도 계속 백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백신은 뭐 종류 상관없이 전문가들이 맞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고민 없이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7월 달부터는 백신 보급이 조금 더 접종률이 올라가면 이제 노마스크 얘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실외에서 서서히 얘기들이 꺼내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세상이 빨리 돼야죠. 네. 네. 자, 일단은 그 백신의 보급이 빨라지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경제 회복 속도도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런데도 아직은 조금 밋밋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요즘 가장 5월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미리 반영된 소비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 오프라인 실제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적이 담보되어지는 사실 그 전일 또 중국은행이 전격적으로 외환 지준율을 5%에서 7%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위안화 강세가 위안화 약세로 속도 조절 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랬을 때 그러면 하반기에도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산업이나 그런 그 테마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보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업종이죠. 그 전일 저희 회사 그 IT 담당 리서치 김선호 애널의 뷰를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T 쪽인가요? 네네. 반도체 담당 애널이죠. 반도체 관련돼서 3분기 고종가 협상 미리 보기라는 제목인데요. 네. 모바일 디램이 예상 밖으로 강세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답니다. 뭐 시장에서 인도 코로나다, 뭐 중화권이 재고 오도 컷이다 해서 뭐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뉴스 플로에도 불구하고 사실 1분기에서 2분기 올라오면서 10% 정도 가격 상승이 되어졌는데 지금 2분기에서 3분기로 가게 되면서는 10%가 아니고 20%의 대폭적인 인상이 기대되어지고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디램 쪽인가요? 예. 일단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인도 코로나다, 뭐 중국의 재고 오도 컷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업체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메모리 재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디램 판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하반기 되면 원래 또 강세로 사이클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서버형 디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서버, 뭐 PC 디램까지 전체적인 판가 상승이 보여주면서 하반기 IT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레포트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하반기 반도체가 좋아졌을 때 특히 이제 반도체가 첨단 공정, 미세 공정을 가게 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IT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힘이 잘 안 나죠. 네네. 뭐 삼성전자는 붙어 있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조금 낮잡아 얘기하면 껌딱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재를 따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하반기를 겨냥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을 분할 매입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겠죠. 지금 또 뭐 손절이라는 걸 하고 바꿔 타고 갈아타고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게 스펙 아니겠습니까? 네네. 스펙이 뭐 간혹 그 인수 합병되는 대상 기업이 조금 독특해서 네. 일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봤지만 동시다발로 올라가는 건 저도 거의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처할 만한 데가 부족하니까 네. 스펙으로 또 유동성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이 좀 다운되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스펙 같은 경우는 고가 우량주보다는 네. 중저가의 좀 대중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나중에 스펙 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쉬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유행을 쫓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뚝심 있게 그냥 지조와 신념을 가지고 IT에 계속 버티시던 분들은 볼 거냐. 근데 이제 이수철 이사님은 또 IT 쪽을 좀 많이 비중을 두시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하반기에도 역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업, 성장이 담보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TS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TSE. 예. 네. TSE는 1995년도에 설립돼서 201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전 공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요. 전 공정을 마치고 나서 이 웨이퍼상에서 반도체 소자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칩하고 테스트 장비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연결을 해주는 걸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이 프로브 팁이 웨이퍼를 접촉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그때 돌아오는 신호로 분량을 판정하는 제품인데 이 프로브 카드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테스트 제조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어지고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가 전공정 끝난 것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에 가서 패키징을 하게 되죠. 네. 패키징을 해서 이제 완성체 형태로 나왔을 때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테스트 소켓이라고 합니다. 최종 패키징된 반도체 동작 유무를 전수 검사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네,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포고 핀 방식이라고 해서 머리빗처럼 생긴 가느다란 금속 탐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점점 마켓 쉐어가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 실리콘 러버 소켓.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구슬 형태로 아주 조그맣게 미세하게 만들어서 반도체 칩을 놓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이런 그 실리콘 러버 소켓 방식이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포고 핀 방식과 관련돼서는 리노공업이 마켓 쉐어가 높고요. 네. ISC 같은 경우는 러버 방식인데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TSE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을 전부 커버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전공정이 끝나서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후공정 패키징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 소켓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라고 해서요. 패키지 이후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는지 그 많은 반도체 칩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적재를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핸들러와 함께 작업을 하는 이 인터페이스 보드 이 세 가지 제품이 주력 매출 품목입니다. 이 인터페이스 보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내에 1순위 업체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순위 업체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SE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 인터페이스 보드 이 이외에도 OLED 검사 장비, OLED 패널의 불량 화소나 터치 패널의 오픈이 제대로 되는지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TSE가 있고 TSI가 또 있고 네, 구분하셔야죠. 비교해야죠. 네네. 네. 2차 전지 쪽은 TSI고 네네. 네, 이번에 반도체와 검사 장비는 디스플레이, TSE. TSE. 네. 예. OLED 검사 장비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수요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존의 반도체에서 점점 사업 아이템을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TSE 같은 경우는 하반기 더 기대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신제품에 관련돼서 시장 반응이 좋습니다. 네. 비메모리형 신제품인데 이제 그 2년 동안 R&D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L튠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엘튠. 예, 포고핀이 아니고 실리콘 러버 타입입니다. 그래서 포고핀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이 실리콘 러버 타입인데 저유전율의 낮은 열 팽창성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내구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진 제품입니다. 기존의 포고핀 소켓보다도 신호 전송 속도도 빠르고 전기적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TSE 같은 경우는 연간 9개의 자회사를 통해서 일관 생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업체에서 그 선도 공정이 진행되면서 신제품이 나오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즉시 대응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리매김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회사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신규 인력 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경쟁사인 ISC가 대주주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PF로 넘어갔죠. 그랬을 때 기존의 전문 경영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뭐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TSE 같은 경우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적시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강점 이외에도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중국의 YMTC나 암코, 스펜션, 뭐 스타스치팩 이런 식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져 있고 취급하는 품목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이 제품들이 좀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품 엘튠의 시장 반응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반기 그냥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큰데 삼성전자 시스템 LSI 같은 경우 첨단 5나노 공정이 수율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시스템 LSI와 관련된 호실적이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확인될 것이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을 말씀드리기도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과 관련돼서 기존의 월 20K 수준에서 월 60K에서 70K 수준으로 공급량도 늘리게 되면 그것과 아울러서 TSE 같은 경우는 동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재료는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일손도 필요하고 뭐 그래갖고 인력 충원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거는 회사 돌아가는 얘기인데 네네. 그걸 돌려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얼마나 수익성이 더 업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할 것이냐. 지금 보면 거의 이 회사의 주가도 붙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좀 그 하반기 실적이 좀 불안한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것이 반영돼서 주가가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난주에 저희 그 이영수 대표도 이제 출연하고 뭐 유튜브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TSE 막 좋아진다고 뭐 아까 말씀하신 테스트의 그 엘튠. 네, 엘튠. 뭐 나노 공정이 이제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1A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LSI 5나노 공정. 그렇죠. 지금 뭐 원지 공정에서 1A로 내년에 가게 되면은 생산량이 한 3배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TSE 같은 경우는 일감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하반기에도 역성장하지 않을 실적주를 골라보자라는 컨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TSE를 들어봤고 혹시 뭐 마무리 하실래요? 가격 전략? 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분할 매수하시면 무리가 없어질 것 같고요. 종가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6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보시긴 하네요. 왜냐하면 플랫에 있기 때문에 시장 지금 갑자기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게 중국이 지준율을
갑자기 네, 올려버렸거든요. 어제 외환 지준율이요. 네네. 네. 5%에서 7%로 몇 년 만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외환 지준율이라서 뭐 루이아나가 최근에 너무 강세이다 보니까 그렇죠.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닌가 네. 싶거든요. 달러를 흡수하려고 했던 행동이라서 뭐 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풍문 얘기. 사실 풍문이나 소문 얘기가 더 재밌긴 합니다. 네네.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흥미롭죠. 뭐 이런 근데 얘기 이제 저런 얘기 떠돌아다니는 게 많은데 공정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객관적인 걸러내야긴 자료를 하죠. 전해드리고자 그래서 소문 정도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하시는 정도만 네네.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어제 소문은 예. 건설 업종 중에서는 이 압구정동이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대단지잖아요. 네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뭐 군데군데를 풀기 때문에 현대 쪽이 한다는 얘기를 슬쩍 막 돌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이 풍문이고 이수철 이사님은 다른 건설사인 것 같은데. 네. GS건설입니다. GS건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69년도에 설립해서 업력이 오래된 메이저 건설 회사이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사업 부분을 놓고 보면 매출이 건축, 주택 부분이 57%, 플랜트가 23%, 인프라가 8%, 기타 신사업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남 뉴타운이다, 압구정동이다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은 실제 지금 보면 ESG나 관련돼서 이 신성장 사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GS건설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GS건설이 기존의 주택사업 이외에 신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GS 이니마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줄여서 GS 이니마인데요. 2019년도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수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 기술을 보유해서 작년 매출이 2,960억 원이었는데 금년 5천억 원으로 성장이 예상되어지고 늦어도 내년 초에 또 IPO까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오만에서 처음으로 수처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R9브라 3단계,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 발전 사업과 관련돼서 네. 두 건인데 2조 3,310억 원 수주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2분기에 반영이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모듈러 사업을 강화를 한답니다. 이 국내 최초로 해외 선진 모듈러 업체를 인수를 하였는데요. 이 모듈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보면은 터파기 하고 기초 닦고 골조 세우고 그것을 갖다가 미리 공장에서 벽체면 벽체, 기둥이면 기둥을 만들어서 블록 형태로 모듈화해서 짓는 그런 지금 보면은 건설 현장에 인력 수급도 힘들고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비산 먼지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개선해 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들이 선진 시장입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재료인 나무가 많기 때문에 목조 모듈러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목조 모듈러 전문 업체인 단 우드사를 인수하였고 폴란드에 210억 원 투자해서 지금 생산하고 창고 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층 건물을 하겠는데 철골 구조로 철골 모듈러 전문 업체인 영국의 엘리먼트사도 인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층 철골 모듈러 업체인 S사도 인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목조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자이가이스트라고 하는 회사가요. 테스 형태로 지난 2월에 경기도 하남에 부지를 해서 2022년도까지 목조 모듈러 주택을 지으면서 국내 시장 진입을 테스트를 해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GS 이니마 모듈러 사업 그리고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자회사 에네르바를 작년 10월에 설립을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해서 2023년도서부터 시장에 공급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부분 매출이 1분기에 1,71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배로 급증을 하였고요. 매출 비중도 기존의 4%에서 9%로 올라오면서 금년에 신사업과 관련돼서 약 1조 원의 매출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실제로 친환경과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회제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GS건설. 네. 몇 가지 회사들을 이제 끌어안으면서 그렇죠. 구조가 좀 예. 색깔을 내는군요. 네네. 모듈러 주택이다. 3세 경영이 되면서 기존에,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국내에도 중소 모듈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아담하게 지어서 트레일러를 싣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종의 컨테이너 박스처럼.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건 좀 다른 예, 거지만. 네네. 네. 예전에는 컨테이너 박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지. 네. 생각이 좀 그렇게 예, 들리죠. 예. 네. 그래서 이 모듈러 모듈러라. 시장이 점점 개혁화 될 거라는 거죠. 네. 나무, 우리나라 뭐 목재. 전통 한옥도 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풍부한 목재를 통해 갖고 팀버 하우스를 갖다가 모듈러 형태로 해서 그냥 컨테이너를 싣고, 그 트레일러를 싣고 와서 그 자리에서 뚝뚝 하면 바로 집이 완공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유럽이 고임금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고층 건물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새로 골조하고 콘크리트 사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날씨도 이게 문제가 많죠. 그렇죠. 요즘처럼 봄장마가 물론 뭐 오면은 시멘트 업체에서는 뭐 고성능 강화 콘크리트 뭐 그렇게 개발하고 그러겠지만 네. 그거 상관없이 모듈, 철골 모듈로 해갖고 레고 블록, 큰 레고 블록처럼 올려버리면은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모듈러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 모듈러 같은 경우 지금 포스코 건설의 자회사인 포스코 ANC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스마트 턴키 사업,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대림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을 안 한 상황이고요. 코롱도 하고 있고요. 국내 건설 업체들이 점점 이 모듈러와 관련돼서 시장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듈러 사업은 좀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업체도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이 회전하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계속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성 때문에 아마 공기 단축과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모듈러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전일 그 시간의 특징주들은 스펙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체 6호 스펙이 9.98% 상승하였고요. 네. 신한체 7호 스펙이 9.92%, DB금융 스펙 8호가 9.20%, 대신 밸런스체 9호 스펙이 플러스 6.07%. 이런 식으로 스펙 관련주들이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네, 어제 저희 정보회의 시간에 이영노 차장이 스펙을 한번 특집으로 쭉 해줬는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일 중국이 기존의 산화 제한을 2인에서 3인으로 산화 제한을 확대를 하였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출산 장려가 기대되면서 엔젤 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가닉 코스메틱이 플러스 9.98%, 제로투 세븐이 플러스 9.87%, 아가방 컴퍼니가 9.86%, 캐리소프트가 플러스 9.18%, 손오공이 플러스 7.67%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mRNA 백신과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 2.13%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액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서린바이오가 플러스 3.32%,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플러스 3.20% 시간의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까지 들어봤습니다. 730 정보회의였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